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한 오리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쇼츠 위주로 업로드를 했다 보니까 롱폼으로 라디오처럼 듣고 싶다 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조금 길게 좀 딥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롱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따로 시간을 내서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뭐랄까 혼자 레포트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스트가 챗GPT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유통업 2025년 하반기 전망이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워낙에 지금 내수가 분위기가 좋아요. 뭐 물론 주식시장 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도 10년 넘게 유통업 분석하면서 진짜 이렇게 체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은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유통업 업황 그리고 트렌드 같은 것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항상 저의 유튜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작성을 한 레포트가 이 옳다쿠나 옳다쿠입니다. 이 옳다쿠나라는 걸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드릉드릉한 상태로 빨리 레포트를 내야겠다 해가지고 발간을 했고요. 오늘 지금 촬영 날짜는 6월 23일. 오늘 이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 시작을 해볼게요. 올리브영, 다이소, 그리고 쿠팡이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올리브영, 다이소, 쿠팡이 지금 최근에 뭘 도대체 잘하고 있냐, 도대체 어떻게 잘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커머스도 알게 모르게 변화가 꽤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컬리처럼 그동안에 만년 적자였던 업체들이 흑자를 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파트 3에서는 간만에 도는 이 유통업의 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를 제가 되게 공을 들여서 쓰는 페이지예요. 다이소는 1,000원짜리로 연간 4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동시에 백화점, 보석, 시계 매장은 가격 인상 뉴스 하나로 두 자릿수 매출 신장을 기록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요즘의 소비 트렌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조심을 해서 쓴 문장인데요. 그만큼 옛날에 저희 2012년 막 이때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하시고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SPA 브랜드 많이 구매하시고 중간에 낀 브랜드들이 잘 안 됐던 거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뀌어서 최근에는 다이소 1,000원짜리과 백화점의 보석 시계 쪽이 같이 성장하고 중간에 낀 것들은 안 된다. 극단 소비를 전략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런 행태 향후에 주목된다라는 내용이 일단 서두에 시작을 하고요. 챗GPT가 등장을 좀 해줄게요. 켰어요. 이렇게 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네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리브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요즘 올리브영 관련해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금 궁금하네요. 네, 조금 궁금하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리브영이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도 매출 신장률을 보시면은 14.4%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YOY로 19% 성장을 했으니까 작년 2024년이 전체 소매 판매액이 0.1%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은 두 자릿수 성장은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조금 회자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는 매출 성장률이 조금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올리브영 이 QOQ 매출 성장률이 항상 1분기가 좀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1분기에 QOQ 성장률인데, 왜냐하면 4분기가 올영 세일도 가장 크게 있고, 그리고 연말 성수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4분기 대비 1분기는 QOQ 매출 성장세를 봤을 때는 좀 빠지는 그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최근 5년 동안의 차트를 그려보면은 사실 1분기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딱 한 번 2023년 1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분기 QOQ 성장률이 다른 분기를 상회했던 시점이 있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좀
일시적인 이벤트가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때였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이번 1분기에 QOQ로 매출 성장률이 약간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매출이 꺾였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K뷰티 그 호황 시기가 처음으로 있었던 2014년에는 사실 면세점하고 그리고 뭐 명동 길거리 외 원브랜드 샵들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브랜드 업체들이 이제 매출액을 흡수를 했었다면은 이제 매출액을 흡수할 수 있는 업체는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다이소와 함께 유의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 2번을 보시면 H&B 스토어 주요 타임라인인데 보시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다들 사업 철수하거나 아니면은 종료 뭐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축소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국내 H&B 스토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3만 개 넘는 브랜드들을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은 오프라인에서 다이소와 같이 올리브영 이렇게 2개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실적이 좋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온라인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리오프닝 때는 이 오프라인 전체 성장률 대비해서 이제 온라인 쪽이 조금 하회했지만 왜냐면 다들 리오프닝이니까 나가서 구매하는 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온라인이 전체 성장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 쪽에 조금 더 성장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올리브영 말고는 사실 딱히 떠오르는 이커머스 업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뷰티 이커머스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 추정치로는 전체 화장품 온라인 시장 내에서 올리브영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롱테일 쪽에서 50% 정도 지금 양분한 상황임을 고려하시면 이 단일 업체가 30%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랑 쿠팡이 둘 다 25% 정도씩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금 냄새를 맡고서 좀 진입을 많이 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드라이브도 많이 걸고 있고 그래서 컬리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컬리는 좀 GMV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외형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2022년도에 뷰티컬리 런칭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무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신사 뷰티라고 해서 뭐 페스타 같은 거 하면 샘플도 굉장히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쿠팡 지금 PB 상품으로 화장품을 내놓고 최근에 조말론이나 에스티로더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유명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오히려 뭐 QOQ로 성장세가 빠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좀 쉐어를 뺏길 수 있을 만한 여지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로 봤을 때는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4분기 같은 경우 워낙에 성수기이고 내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생 지원금이 풀릴 거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환경 자체는 올리브영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소는 대체 어떤 점을 그렇게 잘해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조금 궁금하네요. 네, 조금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이소는 지금 놀라운 게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짜리 4,000원은 안 팔고 있고요. 그렇게 딱 그 종류로만 팔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년에 4조 원 매출, 정확히 말하면 3.9조 원 매출을 올렸다 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지금 가격 파괴력을 무기로 앞세워서 침투를 곳곳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잊을만 하면은 뭔가 히트 상품이 계속 나오는 또 다이소 이런 것도 나와? 그리고 제가 레포트에 썼지만 항상 이것까지 판다고? 그리고 다이소 일냈다. 결국 일냈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 바이럴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소비자들한테 합리적 소비 패턴이 굉장히 학습이 잘 됐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극단적 소비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이소가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저희가 비누로 머리 감다가 샴푸로 머리 감으면 다시 비누로
백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골은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한 10년 동안을 이끌 이 패턴 중에 하나로 이제 다이소의 극단 소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다이소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달의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뭐가 나와요. 이번 5월에 반려동물 영양제가 다이소에 또 등장을 했고요. 요즘에 워낙에 다이소가 싸게 내놓으면은 각 분야에서 많은 업체 및 뭐 다른 그 종사자분들이 좀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이런 히트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소비 파편화에 대한 부분들, 그 소비 주기가 단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다이소가 의외로 한 달에 신상이 600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에는 그만큼 이렇게 빨리 바뀌는 유행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셔도 지금 2024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조 정도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42% 증가한 3,7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매 판매액이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1,000원짜리로 매출 4조고 거기다 두 자릿수 성장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상이 빨리 나오고 막 워낙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다 팔려? 재고 너무 쌓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차트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일수, 그러니까 재고가 매출로 바뀌는 그 기간도 지금 계속해서 단축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에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올리브영이랑 다이소가 투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백화점이 한 5% 정도 하거든요. 올리브영이 거의 12% 나오고 있고, 다음 다이소가 9%대 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레거시 업체들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포맷이 이렇게 2개 업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지금 보시면은 올해 사실 연초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관세 이슈가 워낙에 이제 많았을 때는 C커머스 업체들 공격이 되게 세질 거라고 봤던 게 저의 시각이었었거든요. 왜냐면은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할 때 그 200불 미만이면은 그냥 개인 사용용품으로 해가지고 그냥 관세 안 물리고 받아볼 수 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미국도 800불까지는 외국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무관세로 그냥 개인이 쇼핑을 할 수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알리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중국이 내수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물건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털리기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굉장히 공격을 세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연말에 MAU로 보면은 이커머스 앱들의 활성 사용자 수로 보면은 쿠팡이 1등으로 마감했고, 그다음 2등, 3등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 테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 보니까 사용자가 확보가 됐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지마켓이랑 알리익스프레스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가 봤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약간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동도 이제 들어온다고 물리스터 짓고 뭐 한다라는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틈을 타서 지금 다이소도 온라인 쪽을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잠시 주춤한 상황을 틈타서 지금 다이소가 어떻게 보면 쉐어를 늘리기에 좀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생활용품 위주로 가던 게 최근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류 막 이렇게 약간은 좀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품목들로 확장을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오늘 바른 이 립글로스가 다이소에서 산 이 립글로스, 이거 에뛰드 건데, 어쨌든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브랜드들도 그 다이소 전용으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입점을 했고요. 그 말인즉슨 사실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OEM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다. 또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과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들이 놀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쇼핑 코스 중에 하나가 다이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과거의 면세점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가 물려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열기 그리고 질주는 쉬이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셨어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브랜드들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요즘 쿠팡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혹시 최근 소식이나 이슈가 있으면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쿠팡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1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환율 기준으로, 왜냐면 달러가 워낙에 강세였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을 크게 해도 이 달러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조금 작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고정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YOY로 21%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좋았었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저희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쿠팡이 P랑 Q로 봤을 때 Q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왜냐면 뭐 MAU도 1등이고, 그리고 뭐 이제 로켓 와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뭐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한 명씩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P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 P를 보시면은 계속 이 뭐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3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사실 뭐 휴지, 생수, 물티슈, 우리 뭐 평소에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높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상품, 결국에 고가녀 상품 쪽으로 많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김범석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조말론, 그리고 키엘, 돌체앤가바나 이런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고, 기존의 입점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랑콤 이런 브랜드도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뭐 스와로브스키나 컨버스나 웨지우드, 뭐 로얄 코펜하겐 같은 그릇 브랜드 뭐 이런 것들도 입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객단가를 올리는 데 과연 좀 중요하게 작용이 잘 될 것이냐, 이게 향후의 쿠팡 실적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은 지금 좀 같이 걸려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새로운 법 제정된다고 얘기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법이고, 그리고 지금 초반에는 배달앱에 좀 많이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알고리즘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라든지, 검색 노출 그 기준을 공개하고, 수수료 같은 것들도 구조를 공개하라라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기 때문에, 그런 규제 이슈가 있으면 사실 이게 유통업체들은 주가에 굉장히 조금 기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쿠팡도 이제 마찬가지로 화장품 시장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쿠팡 자회사 중에 이 CPL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 프라이빗 레이블 그 PB 상품 만드는 자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매출을 거의 2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가 1%도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쿠팡에 어떻게 보면 구매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PB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구매로 전환이 잘 되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마케팅을 크게 하지 않아도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곰곰이나 탐사나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PB 브랜드들이 알게 모르게 쿠팡 안에 있거든요. 저도 뭐 최근에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은 뭔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상위에 뜨고, 그리고 또 리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해서 구매하려고 딱 내려보면은 제조업체가 CPLB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쿠팡이 지금 내부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PB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새로 진출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에는 기존 사업자 대비 뭔가 좀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지금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일단은 고정환율 기준 2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매 판매액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영, 쿠팡, 다이소는 두 자릿수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내용이고, 이렇게 제목에 쓴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 발표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새 정부의 규제 이슈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만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되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대만 사업 및 뭐 여러 가지 신사업이 포함된 디벨로핑 어퍼링스라는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적자인 모습이고, 대만에서 쿠팡같이 빠른 배송을 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은 대만이 워낙에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도 높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로켓 배송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거를 대만 업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형태의 배송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로켓 배송이 막 엄청나게 거기서는 혁신적인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성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내용을 이제 우리 GPT가 잘 들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라고 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해줄래요? 물론이죠. 지금까지 올다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셨고, 또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해 어떤 점이 화제가 되는지, 그리고 쿠팡의 최근 소식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나누는 게 참 즐겁네요. 네,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 형태로 저희가 녹화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파트 1을 제가 어떻게 잘 편집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그 다음 파트 3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되면 그냥 쇼츠로 또 다시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요새 출퇴근할 때 많이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보는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듣는 게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혼자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